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민찬아. 자, 영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그렇죠. 일단 이 한글 문장에서 이 영어를 영작하기 위한 핵을 찾아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로 시작을 하면 좋을 텐데, 자, 그럼 대부분의 경우라는 단어를 자, 이 보기 단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most times죠. 자,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라고 할 때 most times를 사용합니다. 썼던 단어 반드시 지우시고요. 자, 그럼 대부분의 경우 다음에 수식을 해야겠지? 영화에서 안녕하십니까? 자, 외국어가 사용되는 이라는 단어를 자, 수식을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외국어가 사용된다라는 문장을 넣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여기는 서진이가 보죠. 이제 영화에서 외국어가 사용된다. 외국어가 사용된다라는 주어 동사를 넣어야 되니까 a foreign language, 여기 외국어죠? a foreign language. 그리고 동사는 is spoken이 되겠죠. 주어가 사물이면 BPP를 쓰니까요. 자, 적어줄게요. most times 다음에 여기까지. 다음 여기까지 넣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시온이가 해석해 보죠. most times 대부분의 경우에 저 어떤 경우였습니까? foreign language 외국어가 말해지는 외국어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자, 이제 남은 단어가 뭐 있죠? film이랑 in이 있으니까요. 영화에서라고 마지막 부사 넣으면 되겠다. in film. 자, 대부분의 경우 자, 외국어가 사용되는 영화에서 됐죠? 자, 단어 수에 따라서 어를 넣거나 덜을 넣거나 이제 관사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120번입니다. 자, BDE에 어법상 알맞은 것을 거르세요. 자, 일단 B부터 보죠. 자, subtitle. 자, subtitle이 뭐니, 민서야? subtitle. 그렇죠. 제목 아니고요. 자막입니다. 자, 타이틀 제목이고요. 서브타이틀은 제목 밑에 있는 거 자막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막은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 be used to가 나왔는데 얘는 필기해 줄게요, 여러분. 자, 지수야, be used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하지? 그렇죠. 여기 to 부정사 부분을 먼저 해석하시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뭐하기 위해 사용되다고요? 뒤에 창욱이 보이니? 네, 안 보이면 말씀하세요. 확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be used to ing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얘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be used to 부정사인지 be used to ing인지를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예원아. 자, 그럼 여기는 번역하기 위해 사용된다가 맞을까요? 번역하는 것에 익숙하다가 어울리나요? 하는 것에 사용된다는 뭔가 짬뽕된 것 같은데? 그렇죠. 하기 위해 사용된다가 더 적절한 해석이 되겠죠? 네, 정답은 translate을 고릅니다. 자, 이런 걸 어법 문제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지만 해석에 따라서 앞에 있는 수부정사가 더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자, 사용됩니다. 번역하기 위해서 대화를. 자, for the, 자, C. 자, C 소문자 채워보겠습니다. 민서 정신 차리고. 자, 소문자 C를 채워볼 건데, 자, C에는 자, 단어 4개가 나와 있어요. 각각의 단어의 뜻을 말해보죠. 연주야, absence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는 부재란 뜻이에요. 부재. 부재 중 전화할 때 그 부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부재의 반대는 뭐니, 민찬아? 존재죠. 존재는 영어로 뭔데? 그건 existence라는 단어가 있긴 하고요. 또 presence라는 단어가 있죠. 현재 또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presence. 자, 그럼 다음이야. viewer는 무슨 뜻이니? viewer. 알고 있는 뜻으로 말하셔도 돼요. 보는 사람이에요. 시청자, 보는 사람. 자, 그럼 producer는요? 생산자라는 뜻도 있고 제작자라는 뜻도 있죠. 제작자 대
viewer, 시청자, 즉 PD 대 시청자로 가시면 좋겠네요. 이해했습니까? 만드는 사람 대 보는 사람. 자, 마지막 presence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어휘 문제는 반드시 대립상을 찾아서 풀라고 했죠. 물론 반드시 그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absence와 대립 관계에 있는 단어가 뭐니? 차무가 네, presence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쌍을 이루고요. 자, 그 다음 자, 지수야, viewer와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겠죠. 네, 질문 안 해도. 자, 그러면 자, 앞에 있는 C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채워보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한 대화, 이것을 위한 대화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C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누구를 위한 대화를 번역하는 거죠? 자막이라는 것은 그저 뷰어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뷰어가 들어가겠네요. 시청자를 위해서 자막이 들어가는 거죠. 얘는 사실 논리보다는 그냥 해석으로 푸는 게 맞는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한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로서는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계속 문장 가볼게요. However, 그러나 자, 여기는 민서가 해석해보죠. There are, occasion은 때로는 경우란 뜻입니다. 그러나 there are는 있다로 해석하죠. There are occasions. 경우가 있다. 그죠? 때가 있다. 자, 그 다음 occasion은 시간에 관련된 명사기 때문에 자, when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which의 수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which와 when은 둘 다 수식하는 기능을 하니까요. 근데 차이가 뭘까? 연주야. when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오고 which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when 대 which 대결은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고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foreign dialect, 외국어 대화가 is left, 남겨진다. 자, 요거는 필기 하나 하겠습니다. leave라는 동사의 문형을 외워야 돼요. 자, leave, 목적어, 뭐가 오죠? 형용사죠. 제가 앞으로 leave라고 하면 바로 leave의 문형이 떠올라야 돼요. leave 목적어, 형용사예요. 알겠죠? 자, 물론 오형식으로 쓰일 땐 이런 구조가 기본 툴이고요. 수동태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동사가 BPP 형태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수동태는 어떤 형태를 취하겠습니까? 목적어 is left, BPP 썼고 그 다음 형용사는 그대로 붙어서 형용사죠. 이런 구조로 변화할 수가 있겠지. is left, 형용사. 자, 방금 우리가 봤던 문장이 바로 이 형태네요. 수동 형태. 그래서 외국어 대화가 남겨집니다. 자, is left 다음에 형용사인 unsubtitled가 나온 거죠. 이해니? 자, 형용사 pp와 ing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뭐뭐 된, 뭐뭐 당한이라는 형용사니까요. 자, 그럼 이 문장 해석해 보죠. 자, 외국어 대화가 남겨진다. 어떤 상태로? 자막이 없는 상태로 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앞에 정답은 뭐가 될까요? 저 when을 골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소가로가 나왔는데요. 자, 소가로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해석하고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자, incomprehensible. 자, 이거 무슨 뜻이니? 워마에 나오죠. 아마 comprehend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자, 파생어들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comprehend는 무슨 뜻이니? 이해하다라는 뜻이 파악하다, 이해하다. 그러면 I-B-L-E 어미가 붙으면 able의 뜻이라서 가능한이라는 뜻이 돼요. 이해 가능한이고요. 자, 접두사. 자, in까지 붙었으니까 이는 not의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해 불가능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수능 단어에 교육청 지정 어휘에 comprehend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요, incomprehensible이라는 파생어는 절대 주석이 안 달려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어를 외우면 보통 곱하기 4의 단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comprehend를 알았으면 comprehension이라는 명사형, comprehensive라는 형용사 또는 comprehensible이라는 형용사형, comprehensively 같은 부사형들도 뜻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단어를 많이 외우다 보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이죠. 자, to most of the target audience. 목표로 하는 청중들에게가 되겠죠. 너무들 다들 쉬고 왔더니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지? 그죠? 저도 그래요.
소리 잘 안 됩니다 오늘. 말이 잘 안 나와. 자, most of 대다수의라는 뜻이고 대다수의 타겟 관중들에게 자 이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을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러한 자 서치 다음에 F번 빈칸.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F번에는 absence vs presence니까 존재가 들어갈까요? 부재가 들어갈까요? 자, search라는 지칭어가 있으니까요. 앞에서 어떤 내용 받아요? 그렇죠. 부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것이 종종 행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막이 없음을 뜻해서 absence가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그러한 부재는 자, 그러한 부재는 자막의 부재는 자, 그 다음에 동사 allow가 나왔는데요. 자, allow 그리고 feel 여기에다가 뭐 동그라미나 세모로 표시해 주세요. allow, feel. 자, allow라는 동사의 문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상우가 allow는 오형식일 때 어떤 문형을 갖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자,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서술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동사의 문형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걸 못하면 이걸 안 해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자, 그럼 바로 답 나오네요. allow 다음에 the audience라는 목적어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feel은 어떤 형태로 고쳐야겠습니까? to feel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예보나 자, search absence of subtitle 해석해 보세요. 네, 라고 하지 말고 해석하세요. 요 문장 F번이 들어간 요 문장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자막의 부재는 자, allows 허락합니다. 자, 누구를? 청중들을 to feel 느끼게 허락하죠. 자, 무엇을 느꼈나요? A similar sense of 이것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이러한 감정. 자, a sense of 기억납니까, 여러분? 제가 a sense of 아마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a sense of 어쩌고 라고 하면 어떠한 태도나 감정 같은 걸 의미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연주야 책임감이 영어로 뭐야? a sense of responsibility. 자, 그렇죠? 자, 부담감이 뭘까요, 지수야, 영어로? a sense of burden. 이런 단어 쓰시면 돼요. a sense of만 쓰면요 어떠한 감정, 어떠한 태도가 됩니다. 그럼 다음이야. 네, 그러면 자신감은 영어로 뭘까요? a sense of 자부심 또는 자신감, pride, a sense of prid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C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a sense of 다음에 자, 보기가 주어졌으니까요. The state of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는 상태래요. 무언가 또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 I로 시작하네요. 직원 차라리 질문을 외워서 풀면 바로 풀 수 있었을 텐데. 지수 알고 있으면 말해보세요. isolation, 고립감. 자막의 부재는 관중들에게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원문의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가능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립감. 근데 완벽한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사실 다르죠. 외로워도 이해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죠? 고립은 완전히 혼자 동떨어져서 외로운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단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뭐가 들어갈까요? 명사자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음. 오늘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단어. incomprehension이 들어갑니다. 아까 incomprehensible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명사로 바꿔서 incomprehension이 들어가요. 이 124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원문의 단어가 incomprehension이면 기억해서 그냥 외워서 풀 수가 있을 텐데 실제 학교 시험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는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변형을 시켜요. 원래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없음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무지의 상태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다른 단어로 바꿔서 출제를 하거든요. I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세요. 빈칸에 쓰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똑같은 단어를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문에 있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변형하시오라는 조건을 달아서 incomprehensible이라는 단어를 incomprehension이라는 명사형으로 품사 변환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어를 내가 직접 아는 걸 쓰는 구조가 아니라 본문에 있는 단어만을 활용하시오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본문의 단어를 파생어로 변환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고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단어를 품사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of 다음에 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 형태로 고치는 게 맞겠죠? 그래서 incomprehension으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SION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alienation이 나왔는데요. 자, 고립이라는 단어는 여기 들어갔네요. alienation. 요게 소외감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요거는 isolation으로 대체가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소외감 또는 이해할 수 없음의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대신 수식입니다. 관계대명사네요. The character feels. 그 등장인물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등장인물이 느끼는 이해 못함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합니다. 라고 했네요. 자, 이유 나왔네요. 여러분들. 외국어 무자막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등장인물의 소외감과 등장인물의 이해 못함의 감정을 공유해주기 위해서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예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for example, for instance 같은 접속부사 나오면, 예시가 나오면 바로 앞문장에서 주제문 끝난 거라고 했죠. 예시부터는 사실 노래에 강약이 있다고 했듯이 그래도 강약이 있다고 했어요. 예시가 나온 부분부터는 사실상 약입니다. 주제문은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읽고 넘기는 게 맞습니다. 자,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의 사례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틀렸죠? 자, D번, 대문자 D번에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어요. 뭐가 틀렸을까? 주어가 사물이면 동사는 BPP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해석까지 해봐야 완전해집니다. 이것의 사례가 지금 sees라는 동사를 어떻게 고칠까요? D번 BPP로 고쳐야 되니까 is seen의 형태로 고쳐야겠네요. is seen. 자, 이것의 사례가 보여집니다. Not Without My Daughter 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써져 있는 이런 단어들은 영화 제목, 책 제목 또는 논문 제목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대문자 2번 풀어보죠. 이란인 등장인물이 하는 페르시아어 대화에는 자막이 넣어져 있지 않다. 자, 시온아, 이 한글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라기보단 주부를 찾아보세요. 주어가 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이거 잘 찾아야 돼요. 모르겠으면 찍어봐.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자, 민찬이가 찾아보세요. 그렇죠. 자, 왜 이거는 잘 봐. 여러분들 주어랑 동사를 찾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어순도 다르고요. 조사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주어로 삼을 때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쉬워요. 주어라는 건 뭐냐면 동사를 하는 행위의 주체입니다. 동사의 주체가 주어예요. 그럼 동사를 먼저 찾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 동사가 뭐야? 있지 않다라는 존재와 관련된 동사가 있죠? 있지 않다. 그러면 있지 않다, 있다, 없다의 주체는 뭐야? 자막이죠. 넣어져 있지 않다가 동사네요. 넣어져 있지 않다가 동사니까 주어는 자막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주어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대놓고 보이면 주어로 삼으시면 되고요. 헷갈리면 동사의 주체를 찾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 자막이 주어, 동사는 넣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가지 말고요. 넣어져라는 말이 들어갔긴 했는데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구문을 많이 활용하죠? 있다 또는 없다. There is, there are. 이거는 팁이에요. 있다 또는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영어에서는 거의 대부분 there is, there라 구문을 씁니다. 유도부사. 자, 그럼 주어는 뭐가 될까요? 자막이니까 subtitle이고요. 있다, 없다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there is, there are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자막이 넣어져 있지 않다니까 there is no title, subtitle 이렇게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답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There isn't라고 동사를 부정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There isn't subtitle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There is no subtitle로 쓰거나 단어 수 조절할 때 이따가 표현을 바꿔보면 될 것 같네요. 자, There is no subtitle. 자막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주어와 동사를 다 끝냈고요. 이제는 이란인 등장인물이 하는 페르시아어 대화에는 이라는 부사구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사구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대화에는 이라고 가면 되겠죠? 자, 대화에는이니까 전치사 in을 써야겠네요. There is no subtitle in the Persian language dialogue고요. 자, 단어 수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썼고요. 여기 Iranian characters만 해도 벌써 세 단어인데? 그럼 12개 넘어버린다, 그죠? 단어 수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야 될 것 같아요. is no subtitle을 isn't로 바꾸면 일단 한 단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n't로 바꾸고요. There isn't subtitle.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고, 네. 그 다음은 이란 캐릭터들이 말하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이란 캐릭터들이 이란이 등장인물들이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단어 넣으면 되겠네요. The Iranian characters speak 그대로 이어서 붙이면 관계대명사 수식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다미가 해석해 보죠. There isn't subtitle. 해석해 보세요. 자막은 없다. 그렇죠? 어떤 자막입니까? In the Persian language dialogue. 어디에? 그죠? 페르시아어 대화 속에는 자막이 없어요. 자, 어떤 대화입니까? 그렇죠? 이란 등장인물이 말하는 대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고, 자, 뒤에 마지막 뒤에 이란 character speak라는 문장이 붙은 형태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냥 외워서 푸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내신은 그게 짱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윗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쓸 때 본문에 언급되는 단어로 완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단어, 이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본문에 언급되는, 그리고 대문자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자, 조건을 만약 대문자로 반드시 쓸 것이라고 했다면 이거 소문자로 쓰면 오답 처리됩니다.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주제부터 말해보죠. 빈칸은 항상 주제에 키워드들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주제를 떠올려야 돼요. 자, 창우가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또는 주제문을 말해보세요. 영화. 문장역으로 말하세요. 단어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외국어 영화라고 하면 안 돼. 영화에서 외국어 자막이 쓰이지 않는 이유이죠. 영화에서 외국어 자막이 쓰이지 않는 이유. 뭡니까? 땡땡. 이유는 뭐야? 주인공의 이해 못함이나 혹은 고립감을, 소외감을 느끼게 해주려고죠. 그렇죠? 자, 주인공의 고립감이나 주인공의 이해 못함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외국어 자막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와 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본문에 이 키워드를 맞춰보죠. 자, 왜 이러한 대화가 제공되지 않을까 이것과. 자, 그러면 외국어 대화가 자막, 키워드만 생각하면 바로 맞추죠. 정답 앞에 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외국어 대화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 민찬아? 그쵸, 포린이다. 이거 레인 아니고요, 포린이에요, 포린. 자, 포린 다이얼로그, 외국어 대화가, 영화에서 외국어 대화가 왜 때때로 제공되지 않을까? 자, 어떤 게 제공되어야 됩니까? 자막이죠? 뒤에는 뭐가 들어가니, 지수야? 그 서브타이틀이죠, 서브타이틀. 대문자로 쓰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빈칸을 맞출 때는 주제의 키워드들만 생각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붙여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요. 서브타이틀 씁니다.
반드시 붙여야 돼요. 왜냐면 셀 수 있는 명사들 혹은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s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인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위에 서브타이틀이 단수를 쓴 경우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없네요. 이건 무조건 붙여야 돼요.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변형을 하면 안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시면 어법적으로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알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33번은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창호기가 처음 왔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의 지문으로 두 세트의 문제가 구성되거든요. 제가 방금 33번에 한 세트를 풀어줬으면 여러분 숙제는 뒤에 있는 두 번째 세트를 풀어오는 겁니다. 제가 33번에 두 번째 세트의 128번만 같이 풀어드릴게요. 자, A와 D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한 군데씩 찾아서 쓰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찾아 고쳐봅시다. 자, A번에서 연주야, 어디가 틀렸을까요? 뒷장입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아까 서술형으로 풀었던 문제잖아요. 대다수의 경우에 외국어 대화가 말한답니까? 말해진다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요? BPP로 고쳐서 speaks를 is spoken으로 고쳐야겠죠. 자, 그래서 주어가 사물이면 동사는 BPP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 서진아. 자, 소문자 D번 풀어볼 건데요. 자, 소문자 D에서도 어색한 부분이 있대요. 자, 여기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둘을 더즈로 고쳐야겠죠. 보면 선행사가 a particular character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식을 할 때는 do not이 아니라 does not으로 고치는 게 정답입니다. 둘을 does로 고칩니다. 잘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세트들도 다 풀어보십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질문 있으면은 카톡, 창호기도 단톡방 초대됐니? 네, 학원 단톡방 보시면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김성진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34번 문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냐?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하려니까. 에어컨 때문인가? 에어컨이 아니라 피코. 자,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담이야. 다이내믹이 무슨 뜻입니까? 동적인, 그렇죠. 동적인, 역동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명사로는 역학, 학문명이기도 하고요. 혹은 동력이라는 명사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원동력 할 때 그 동력입니다. 보통 역학이라는 학문명을 나타낼 때는 dynamics라는 단수 형태를 쓰고요. dynamic은 복수형이에요. 그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동력이구나. 자, 미안합니다. 학문명을 나타낼 때 one dynamics, s를 붙이는데, 자, dynamic은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one이 붙을 수 없다고 방금 생각을 했었는데, 네, 동력이란 뜻일 때도 단수형이니까 one을 붙일 수 있겠네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one dynamic, 한 가지 역학이 맞을까요? 동력이 맞을까요? 당연히 동력이죠. 그죠? 해석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법적으로 봤을 때도 원이 붙었기 때문에 동력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지? 자, 한 가지 동력은, 자, 주어 나왔고, 자, 주어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니, 민찬아? 아니, 동사가 나와야죠. 동사 어딨어? 시야를 넓게 보세요. 그렇죠. is가 보이죠? 이 동사는 빼박입니다. 무조건 동사예요. 관계사나 접속사가 없는 이상 무조건 동사 성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one dynamic과 is 사이에는 모든 어구는 다 뭐가 돼야 돼? 수식이 돼야겠죠? 자, 수식하는 건 what이 아니라 that 또는 which 같은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지? what은 어떤 성분이야? 명사죠. what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 것이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동력 것. 동력 것이 뭐예요? 동력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하면서 그래서 what을 대수로 바꿔야 돼요. 수식. 한 가지 동력은 they can change. 자, change는 민서야. 무슨 뜻입니까? 그쵸. 누구누구를, 뭐뭐를 바꾸다라는 삼형식도 되는데, 일형식으로는 바뀌다.
수동처럼 해석하면 돼요. 일형식일 때는 바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를 바꾸다, 일형식일 때는 바뀌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바뀌다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민서 해석해 봅니다. 한 가지 동력은, 자, 어떤 동력이니? That can change. 바뀌는 동력이 되겠죠. 일형식이니까. 자, 어떻게? Dramatically. 극적으로 바뀌어요. 스포츠에서. 자, 영역이 한정됐네요. 스포츠라는 분야에 한정적으로 쓰인 글이에요. 스포츠에서 급격하게 바뀌는 동력은, 역학은, 자, is the concept, 개념입니다. 자, 컨셉은 개념이란 뜻이에요. 너희 단어장 외울 때 컨셉이라는 단어를 보면 옆에 아마 컨셉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컨셉이라고. 외우기 쉬운 뜻이라고 그것만 넣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컨셉, 개념이라는 우리말로 외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웬만하면. 외래어로 쓰이면 뭐 예를 들면 뉘앙스 같은 단어는 뉘앙스로 외워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말로 단어가 존재한다면, 외래어가 아니라면 우리말로 외워주시는 게 더 안정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개념은 바로 뭐다? 홈필드 어드밴티지. 홈필드가 뭐야? 홈필드. 하이프는 어떤 성분을 만든다고 했니? 형용사를 만들어요. 하이프는 형용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홈필드는 무슨 뜻이겠어요? 홈 구장의, 홈 경기장의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홈필드 어드밴티지는 뭐야? 홈 구장 이점이죠. 아마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스포츠 좋아하면 홈 구장 이점이 뭐니 담이야? 우리나라 스포츠팀이 자국에서 경기를 하면 해외에서 출장 온 팀들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홈구장 이점이죠.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냥 우리나라 자국에서 경기하면 해외로 원정 경기를 뛰는 것보다 더 잘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익숙한 경기장에서 내가 맨날 연습하던 데서 경기를 하는 거고요. 자국 팬들도 있으니까 응원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요.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겠지. 음식도 잘 맞고. 자, 그러면 자국 이점의 개념이 바로 스포츠에서 급격하게 바뀌는 동력이다, 급격하게 바뀌는 역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렵게 쓰여 있거든요. 반드시 패러프레이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야, 첫 번째 문장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뭔 소리야? 홈필드, 홈 경기의 이점은 굉장히 스포츠에서 많이 바뀌는 개념이래요. 많이 바뀌는 역학이래요. 많은 영향? 이점이 바뀔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점이 바뀌면 뭐가 되니? 탄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홈 경기, 홈 구장 이점은 스포츠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동력이 된대요.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홈 구장 이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죠. 급격하게 바뀐다는 건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서서히 바뀌거나 조금 바뀌는 거면 중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급격하게, dramatically라는 건 완전 극단적인 반대로 가야 돼요. 주제 나왔죠? 주제는 뭡니까? 자국에서 경기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다. 홈필드 어드밴티지는 홈필드 디스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얘니? 자, 이걸 잡았으면 이 지문은 끝난 겁니다. 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소문자 B가 나왔는데요. 자, B번에는 that과 which의 대결입니다. 근데 앞에 전치사 in이 보이죠? 요거는 문법을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바로 답을 얘기할 수도 있긴 하는데 정답은 in which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도. 왜? 이건 문법 시간에 배우죠. 이건 규칙이에요. 전치사 in이 있으면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이 올 수가 없어요. 요건 그냥 문법적인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in that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배울 텐데, 하지만 영어는 예가 참 많죠. 관계대명사 that은 올 수가 없지만 뭐는 올 수 있어요? 그냥 in that이라는 단어는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죠. 뭐 하죠? 자, in th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 that은 접속사로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문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in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은 올 수 없지만
in that이라는 단어는 따로 존재합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자, 그럼 여기서는 in that과 in which의 대결인데 in which라는 표현은 또 가능은 하죠. in which는 뒷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in that도 가능하고 in which도 가능한 거로 보이네요. 그럼 해석으로 풀어야겠다. in that이 무슨 뜻이라고? 뭐뭐? 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고요. in which는 기능만 합니다. 완전한 뒷문장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기능만 해요.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수식을 하는지 아니면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이유나 근거가 나오는지에 따라 답이 결정됩니다.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너무 어렵죠? 그냥 외워서 푸세요. 내신은 외우는 게 왔답니다. 이거 언제 다 공부해서 풀 거야 이거를. 물론 실력이 쌓이면 내신 공부도 3일 컷입니다. 3일만 공부해도 100점 나와요. 이거 다 공부하고 다 아는 내용이 되면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해봤을 때 뭐가 더 적절하냐면요, 정답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수식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단순히 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in which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perceived demand. 자, demand는 무슨 뜻이니? 시오나. 요구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명사일 때는 요구 또는 수요라는 뜻이 있고요.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담 또는 압박이라는 뜻도 있어요. 부담. 둘 다 적어주세요. 수요라는 뜻도 있고요. 부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역학 중 하나가, 동력 중 하나가 바로 홈구장 이점의 개념인데, 자, in which, 그것이 뭡니까? 앞에 있는 홈구장 이점이라는 것의 명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수식을 하는 부분이니까 in which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 인식된 자원 그리고 인식된 부담이 seem to play. 자, seem to 부정사가 와야겠죠? 자, seem to play가 정답입니다. 이것도 어법이죠. seem은 뒤에 to 부정사가 와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적어주죠 여러분. 자, seem이라는 단어의 문형을 떠올려야 돼요. 자, seem은 뒤에 어떤 문형을 취하니? 서진아? seem 후? 투부정사, 그렇죠? seem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이건 이 형식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seem 투부정사, seem 형용사. 뜻은 뭐뭐처럼 보이다죠? 그럼 여기서 바로 정답이 seem to play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A번 대문자 채워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혹은 일반적인 이란 뜻입니다. normal. 정상적인 이것 아래에서 라고 했는데, 자, 대문자 A번에 자, condition of fact, that affects a situation.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조건. 어떻게 풀 거야 이거를?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외우세요. 어떤 단어 들어가냐면 circumstance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상황이란 뜻이에요. circumstance. 근데 여기는요, A번에 공통으로 들어갈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자, 뒤에도 A가 뚫려 있거든요. 도즈가 붙어 있죠. 뒤에 도즈면 복수 형용사기 때문에 복수 명사를 써야 돼. 그래서 circumstance가 정답입니다. 낚시가 하나 있었죠. 어렵죠? 이런 데서 틀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럼 circumstances를 넣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연주가 해석해 보자. under normal circumstances. 해석해 보세요. 평범한 상황 아래에서는, 평범한 상황 하에서는 이죠. 즉 평범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조건이니까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홈필드 어드밴티지는 존재하겠죠. 근데 특별한 상황이 되면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디스어드밴티지로 바뀌겠네요. 내용도 예상이 가죠? 충분히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갑니다. 자, 홈그라운드는 자, appear 나왔는데요. 자, 이 단어도 문형을 외워줍니다. 자, appear 다면 어떤 형태가 오니? 민찬아, appear?
외워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seem to 부정사랑 똑같아요. appear to 부정사 또는 appear 형용사. 뭐뭐처럼 보이다란 뜻이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appear to 부정사, appear 형용사. 좀 넣어서 해석해보자, 민찬이가. 자, 평범한 상황 하에서는 홈 구장은 나타나다 아니고 뭐뭐처럼 보이다의 뜻이겠지? 자, 홈 구장은 appear to provide로 고쳐야겠죠. appear to provide. to 부정사가 옵니다. 자, 어떻게 보인다?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커다란 인식된 이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고요. 어휘 문제는 대립상을 찾아서 풀라고 했었지? 예원아, demands가 무슨 뜻이니? 저 아는데. 방금 써드렸는데요. 수요 또는 그러니까요. 압박이죠. 네. 그렇죠. 외우세요. 지금 현장에서. 자, 그 다음. 자, 상호가 긴장하지 말고 서진이. failure는 무슨 뜻이에요? failure. 실패. 그렇죠. 자, resource는 무슨 뜻이니? 담이야? 원전? 원천? 그건 소스, 출처란 뜻의 소스고요. resource는 자원이란 뜻입니다. 자원. 자, success는 성공이죠. 자, 어휘 문제는 항상 대립상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자, failure와 success가 한 쌍이고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 되겠지. 그 다음 demands와 resource가 하나의 쌍을 이루네요. 그럼 기억에는 플러스 단어가 들어갈까 마이너스가 들어갈까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홈구장은 평범한 상황에서는 인식된 플러스를 제공할까요? 인식된 마이너스를 제공할까요? 평범한 상황이라면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그럼 플러스 단어 뭐이니? 성공 아니면 자원이네요. 근데 뒤에 소괄호로 그 자원 또는 그 성공의 사례가 나왔는데 fence, home field, 그리고 디번이라는 여러 개의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식된 성공을 제공한다, 인식된 자원을 제공한다. 그렇죠. 이거는 resource가 정답인데 원문을 기억해서 푸는 게 훨씬 좋아요. resource가 들어가고요. 자, 기억에는 resources가 들어갑니다. 복수 형태가 쓰였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자원을 제공합니까? 팬도 있고요. 홈 경기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D번에는 마지막 자원의 사례가 들어갈 것 같았는데, 자, 140번 문제 보니까 저 접속 부사가 나오네요. 기타 등등이라는 단어를 넣을 거거든요. 어떤 단어 있으니? 기타 등등. and so on입니다. 외워주세요. 이것도 족보할 때 했습니다. and so on. 자, 이거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접속 부사 뭐 있니? 시수 말해보세요. etc.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etc라고 있습니다. etc. 그래서 줄여서 etc.이라고 쓰죠. etc. etc. 라틴어고요. 자, 하나 더 and the like 이런 표현들도 존재합니다. 하나 더 whatsoever 붙였습니다. 이것도 기타 등등이란 뜻이에요. whatsoever. 자, 그럼 앞에 D번이 and so on이니까 뒤에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rather than 들어가면 되겠다.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전치사죠.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홈 경기장은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커다란 인식된 자원들을, 예를 들면 팬이나 홈 구장이나 아니면 뭐였니 여기 기타 등등을. 자, however, 자, 그러나가 나왔네요. 자, 전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자원을 제공해요 라고 했으면 그러나가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되면 단점을 제공한다 혹은 부담을 제공한다, 압박을 제공한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however researchers, 연구원들 이 두 사람이 among the first 끊어주세요. 자, among은 전치사고요. 무슨 뜻이니?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죠. 자, 로이 바움마이슈터와 그리고 앤드류 스타인 힐버라는 사람이 자, were among the first, 최초의 사람이었다. 최초의 사람 중에 있었다. the first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최초의 인물, 최초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 the first를 꾸밀 거거든요. 요것도 어법입니다. the first 같은 단어들은요. 어떤 수식을 받을까요? 자, 이거는 제가 다른 기조 먼저 낼게요. the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수식을 많이 하니? the ability, 투부정사로 수식을 하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특정 단어들이 수식어구가 붙을 때 특정 단어로 수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단어의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자, the first는요. 어떤 단어의 수식을 받을 것 같아? ing 수식, pp 수식, 투부정사 수식. 투부정사 수식을 받아요. 이런 건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the first라는 단어들은요. 투부정사 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2포인트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ing를 써도 전혀 틀리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ing 수식을 받기도 해요. 그렇죠? 사람은 ing 수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ing가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법적으로 봤을 때 point라는 단어, the first라는 단어는 투부정사 수식을 받습니다. 네, 최초의 인물입니다. to point out, 지적하다라는 뜻이죠. point out. 자, 그 다음 지적하다 다음에 대시냐, what이냐를 골라야 되는데 자, 둘 다 목적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절은 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 what절은 명사 덩어리가 올 거예요. 즉, that 이하는 완전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 what 다음은 명사 하나가 빠진 문장이 오겠죠. 어법 문제 출제되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보기예요, 여러분. 1, 2, 3, 4, 5번 보기가 있으면 이 대결은 무조건 나옵니다. that 대 what.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끝내버리세요. that 다음은 완전, what 다음은 불완전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뒷문장을 보는 거니까 These competitive factors can change.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이게 왜 불완전해? 완전하지? 경쟁적인 요소가 바뀐다. change는 뭐뭐를 바꾸다도 되지만 바뀌다라는 일형식도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웬만한 동사는 일이 다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경쟁적인 요소가 바뀐다, 변화한다라는 일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대실까요? what일까요? 정답은 대시 되겠죠. 그리고 문장을 많이 보다 보면요.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what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죠. 뭐뭐한 것을 지적할까요? 아니면 that 이하를 지적할까요? 일반적으로는 that절이 많이 옵니다. 내용이 길게 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장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명사보다는. what은 명사니까요. 얘니? 그래서 이런 that절을 많이 취하는 동사가 believe that 혹은 say that, 이렇게 think that, point out that 같이 생각 혹은 관념, 판단 같은 게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that이 많이 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point out 다음에 생각이니까 that이 올 확률이 높고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that을 고르면 됐습니다. 다음에요. These competitive factors can change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시 나왔으니까 주제는 다 정리됐네요. 주제는 뭡니까? 홈구장 이점이 단점 또는 불리한 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가 주제였습니다. 더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first home teams, 홈팀을 위했던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결승전 게임에서 자, 플레이오프도 결승전이란 뜻입니다. 자, 월드 시리즈 플레이오프나 혹은 결승전에서 이것의 퍼센테이지가 seem to drop, seem to dropping. 어법 문제네요. 정답은 뭐가 될까요? seem to 부정사, seem to ing. 정답은 seem to 부정사가 되겠죠. 그래서 seem to drop이고요.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퍼센테이지가 떨어질까요? 성공 아니면 실패 들어갈 텐데 마이너스 플러스 단어 들어가야겠죠. 성공이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success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관식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중에서 한 단어를 고르는 구조이지만 여러분 실전형에서는 이 어휘서술형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주변 학교 6개 기출을 분석해보면 어휘서술형은 딱 한 군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까먹었는데 아마 가운고였던 것 같긴 하다. 아니, 가운고 아니었다. 다른 학교였던 것 같아요. 어휘서술형은 잘 안 나와요. 제 기억으로는 수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uccess percentage, 보통은 어휘가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success를 부여하고 밑줄을 그을 거예요. 밑줄을. 그러면 어휘 문제는 객관식은 오히려 더 쉽죠. success vs failure로 푸시면 돼요. 성공의 확률이 떨어질까요? 실패의 확률이 떨어질까요? 성공 확률이 떨어져야겠죠. 지금은 단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됐죠?
자, fans can become part. fan은 자, 플러스의 대상이 될까, 마이너스의 대상이 될까? fan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perceived demand, 인식된 부담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가 됐고요. 다음 대문 소문자 지 풀어보죠. 자, 소문자 지에는 rather than이 들어갔었죠? 자원이라기보다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에서 자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resource의 대용어를 찾아보세요. 플러스 단어 advantage죠. resource가 의미하는 건 advantage고요. demand의 대용어는 disadvantage가 되겠죠. 이 글은 이 지문 안에는 없지만 disadvantage. 자, under those 자, A번에 circumstances 들어갔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 변화는 인식의 변화가 자, can also explain. 자, this change라고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dynamic이라는 단어가 자,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change라는 대용어로 변화한 거죠. 역학이라는 단어 혹은 동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글에서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자, 이런 인식의 변화가 또한 설명합니다. explain의 목적어를 채워 넣어야 되고요. 한글 문장을 잘 보면 자, 이 문장의 문형을 결정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특별하죠? 왜죠? 의문사가 있잖아요. 의문사. 의문사 있으면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했니, 민찬아? 의주동입니다. 그럼 Y로 시작을 해야겠죠? 자, Y 시작하고요. 자, 쓴 단어는 반드시 지우세요. 자, 의문사 썼고 그 다음 주어를 찾아야겠지? 주어는 어떤 게 될까요? 그렇죠. 고전하는 팀. 연초에 고전하는 팀. 자, 저는 주어는 잘 찾았는데 웬만하면 주어에 수식어구가 붙어 있으면 수식어구까지 한 번에 의미 단위를 끊어주라고 했지? 왜 연초에 고전하는 팀? 여기가 일단 주부가 되는데 이때 주부를 찾았으면 주부에서 주어의 핵을 찾는 거예요. 자, 주부에서 주어의 핵은 뭐야? 팀이죠. 얘니? 팀. Y 그 다음에 팀이고요. 자, 이제 주어의 핵을 찾았으면 이 주어의 핵을 수식하는 수식어구를 찾아야 돼요. 연초에 고전하는 팀이죠. 연초에 고전하는 팀. 그러면 어떤 단어로 이어지는 게 맞을까요? 고전하는 팀이 맞을 테니까 팀 고전하는 팀. 어떤 단어 쓸래요? struggle이라는 단어가 있죠. 고전하는 거니까 직접 하고 있나요? 당하나요? 직접 하고 있죠. 그러면 ing를 쓰는 게 맞겠다. struggle이라는 단어는 투부정사보다 ing 수식어구로 쓰입니다. 그래서 a team struggling이 되겠죠. a team 자, struggling. 자, 단어의 변형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혹은 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써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ing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struggling. 그 다음 연초에란 단어가 들어가겠죠. 마지막에 있죠. at the start of the year. 연초에. 이렇게 주어를 완성했네요. Why a team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자, 그 다음 동사를 찾아보죠. 동사는 어딜까요? 흔히 반기다가 되겠죠. 흔히 반기다. 그죠? 자, 흔히 반기는지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기 조건에 보시면 will 보입니까? 한글 해석으로는 현재 해석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 미래 시제가 들어가야 돼요. 반기는 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will 반기다는 영어로 welcome이죠. will welcome. 근데 흔히 반기다가 돼야 되니까 빈도부사 open을 will 다음에 써야 돼요. will open welcome. 자, 빈도부사 위치 알죠?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입니다. 이런 거 문법 시간에 배웁니다. 자, 왜 연초에 고전하는 팀이 흔하게 반기는지. 자, 웰컴의 목적어 나와야겠네요. 자, 한글에서 찾아보죠. 자, 여기서 목적어가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인식된 부담과 압박을 줄이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을 흔히 반긴다. 여기까지인데 자, 흔히 반기다의 목적은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길을 떠나는 것을 흔히 반기는 거니까요. 그럼 길을 떠나는 것을 이라는 명사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딜까요? 길을 떠나는 것. A road trip이에요. 이런 게 되게 힘들죠. A road trip이 원래는 자동차 여행, 길거리 다니면서 하는 여행, 자동차 여행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걸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a road trip이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의역된 성분을 찾아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고난이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해석해보죠. 시온이 해석해봅니다. 자, 왜 왜 팀은 팀은 어떤 팀입니까? 고전하는 팀이죠. 어디에서 고전합니까? 연초에. 연초에 고전하는 팀이 will often welcome, 종종 반기는지 뭐를? road trip, 길을 떠나는 것을. 됐나요? 자동차 여행을.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영작할 부분은 여기네요. 인식된 부담과 압박을 줄이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 만들 때 어떤 표현 쓰죠, 여러분? 투부정사 쓰잖아요. 혹은 in order to를 써도 되는데 단어를 추가 변형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단어 수 제한만 없다면 그냥 to를 써도 되고 in order to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투부정사를 쓸게요. 줄이기 위해서니까 reduce 쓰면 되겠죠? to reduce. 자, reduce의 목적어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뭘 줄일까요? 인식된 부담과 압박. 마지막 것만 영작하면 되겠네요. 인식된 부담과 압박이니까 인식된. 어떻게 할까요? 인식된 부담과 압박. 자, 조금 수정을 가해도 될 것 같은데. 자, struggling을 썼는데 우리 that가 보이죠? that는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니까 struggling 앞에다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That is struggling. 이해니? 자, 그래서 a team 다음에 that를 넣어봅시다. 혹은 demands and pressures 다음에 that is perceived를 써도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경우가 다 될 것 같네요. 자, 저는 그냥 앞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왜 고전하는 팀이, 연초에 고전하는 팀이 길을 떠나는 것을 반기는지. 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자, 무엇을? demands and pressures, 부담과 압박인데 인식된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되니까 요 앞에다가 perceived라는 pp 형용사를 넣어야 되겠네요. perceived. 자, 지금은 단어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또 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른 답을 찾았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맞는지 아닌지는. perceived를 앞에다 넣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풀었고요. 자, 다음입니다. 142번이고요.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The two faces of the 이것. 자, 주제부터 생각하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덤비지 마세요. 주제가 뭐였니? 홈구장 이점이 사실 단점이 될 수 있다. 부담과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였습니다. two face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한자어로 바꾸면 뭐야? 양면성이죠. 양면성이요. 두 가지 얼굴. 양면성. 요거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죠? 뭐야? 더블 엣지 서드라고. 양날의 검이라고 들어봤니? 더블. 이게 훨씬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더블 엣지드 서드. 자, W는 묵음이고요. sword라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자, 예원아, 양날의 검이 뭐니? 양날을 다 쓰는 검이에요. 한쪽으로는 적을 뵐 수 있지만 그 반대쪽 편으로는, 그 반대쪽 면으로는 나를 뵐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그런 걸 양날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양면성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The faces of the 이것. 홈구장 이점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 첫 번째 빈칸에는 홈필드가 들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빈칸은 어드밴티지가 들어가겠네요. 홈구장 이점의 양면성이라고 했고, 자, 두 개의 장점, 하나의 장점, 하나의 단점이 나왔었는데 장점은 뭐였니?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뒤에 resources를 넣습니다. 앞에 인식된 부담 들어가면 되겠죠? perceived, demands 쓰면 되겠네요. 자, 본문에 복수 쓰여 있으니까 둘 다 복수 형태로 쓰면 됩니다. 됐죠? 대문자 주의하시고요. 자, 홈필드 어드밴티지. 인식된 부담이자 동시에 자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34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40번 빠르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옵니다.
자, A, B에 주어진 단어의 알맞은 형태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소문자 A는 놀라움을 주는 능력이 돼야겠지. 동사 자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amazing이죠. 놀라움을 주는 능력이니까 ing입니다. 다음 소문자 B 풀어볼게요. 자, 또 다른, 자, 여기서는 from 세모, to 세모 쳐볼게요, 일단. 자, from to 구조가 쓰였고요. 필기합니다. from A to B 구조입니다. A에서 B까지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common blackberry는 흔한 블랙베리 아니고 그냥 식물 이름이에요. 자, CB라고 부르겠습니다. CB라는 식물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망간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한 층의 토양에서 다른 층의 토양으로 뿌리를 사용하면서 라고 뭐뭐 하면서란 뜻의 분사 구문이 들어가겠네요. B번은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죠. 앞에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using이라는 분사 구문 형태로 고칩니다. 자, 뿌리를 사용하면서. 대문자 A는 한글로 찾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웃긴 재능처럼 보여요 라고 했는데 funny는 마이너스 뜻이에요. 여러분, fun은 재미있는 이란 뜻이지만 funny는 우스꽝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you are so funny라고 하면 좀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you're so fun 이라고 하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재능이에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재능이죠 라고 했습니다. 자, A번은 뭘 의미합니까? 망간을 한쪽 토양에서 다른 쪽 토양으로 옮기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니 한글로 쓰시면 되고요. 다음 대문자 B번 채워보죠. 그것이 근처의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자, 명사 덩어리를 영작할 부분이네요. 너가 깨달을 때. 자, realize의 목적어가 와야 되고요. 이 한글 문장에서 이 목적어의 핵은 어디가 될까요? 한 단어로? 영향이죠. 영향이죠. 그죠? 그럼 영향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the effect죠. 수식어구가 붙으면 한정사 더가 붙습니다. the effect. 영향. 자, 그 다음 그것이 가지는 영향이니까 관계대명사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일단 써보겠습니다. that. 자, the effect that. 그것이 가지는 영향이니까 주어동사 it has죠. 자, 끝났죠? The effect that it has. 이것이 가지는 영향. 누구한테 가졌습니까? 이제 부사만 나오면 돼요. 영향이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쓰이든 명사로 쓰이든 누구누구에게 영향 준다 할 때 전치사 on을 사용해요.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impact on, effect on이라서 on을 사용하고. 자, 근처의 식물들이니까 nearby plants를 쓰면 되겠네요. 자, 영작해 놓은 거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The effect, 영향입니다. 자, it has, 이것이 가지는 영향. on nearby plant, 근처 식물들에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어니까 하나를 지워야 되거든요. 어떤 단어를 지울까요?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 하나 있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이 되기 때문에 that it has에서 that을 생략하면 되겠네요. 됐죠? 정신 차리세요. 예. 자, 다음입니다. 자, 망가니즈는 can very harmful to plant. 이 식물들한테 해롭습니다 라고 했어요. CB라는 식물은 망간을 흡수해서 뿌리로 흡수해서 다른 층의 토양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망간이라는 성분이 식물들한테는 해롭대요. 특별히 높은 이것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대문자 C를 채울 건데요. 농도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영자 사전을 보면 어떠한 물질의 양, 액체 속에 있는 다른 물질에 있는 액체의 양, 물질의 양을 뭐라고 불러? 농도라고 합니다. 농도가 영어로 뭐죠? 집중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concentration 이라는 단어가 과학에선 농도라는 뜻입니다. 적어주세요. 농도 배웠죠? 적었어요? 예원이 자고 있다고? 제보 감사합니다, 서진이. 자, 농담이에요. 네, 제가 봤습니다. 예원 일어나세요. 앉았다고요? 제가 자는 걸 봤는데요. 자, 154번입니다. 일어나세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C, D, E, F에서 흐름상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C번부터 보죠. 자, C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커먼 블랙베리는 이러한 해로운 효과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기는 영향 안 받고 남들만 죽이는 식물이라서 여기 앞에 거는 unaffected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D번은요. enrich는 풍요롭게 하다, poison은 중독시키다인데 주변의 식물들을 중독시킨다가 정답이라서 poison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요. 자, 이것은 매우 나쁜 또는 좋은의 대결인데, 자, 식물들에게 앞에서부터 보죠. 식물들에게, 자, that. 자, 일단 that으로 수식을 하니까 plant가 선행사거든요. 그러면 복수니까 뭘 쓰겠습니까? F번은 R을 써야 되고요. R. 자, 면역이 없는 식물들에게 이러한 독성 효과에, 망간의 독성 효과에 면역이 없는 식물들에게 이것은 나쁜 소식이겠죠? 소문자 E는 bad가 되겠네요. 자, essentially 본질적으로, 자, CB라는 식물은 늘린다 vs 제거한답니다. 경쟁을 늘릴까요? 경쟁을 제거할까요? 중독시켜서 경쟁을 제거해야겠죠. 상대를 죽여, 말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가니즈가 경쟁을 없애는 게 정답이겠네요. eliminate가 정답입니다. 자, CD, EF 풀었고요. 다음 155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는 roots가 들어가요. 뿌리. 자, 뿌리를 사용해서, 자, 뿌리를 작은 관으로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니은도 역시 roots가 들어가겠죠. 뿌리가 떨어져서, roots가 아닙니다. 여기는 앞에 있는 leaves예요. 잎사귀. 잎사귀가 떨어져서 썩을 때 그 망간을 잎사귀에 저장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잎사귀가 썩어서 떨어지게 되면 그 잎사귀 때문에 주변 흙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빠른 속도로 하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56번 D와 EF에 알맞은 형태를 쓰세요. 이건 다 풀었고요. 자, 그 다음 15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쓸 건데 제목 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주제 정리하라고 했죠. 주제는 뭐야? 이 common blackberry라는 식물은 망간을 이용해서 주변의 경쟁자를 제거한다가 이 글의 주제예요. 자, 한번 풀어보죠. 자, way 방법입니다. 자, common blackberry가 선택하는, 취하는 방법이죠. 자, 뭘 취합니까? 이것을 취해요. 망간에 이것을 선택합니다. 망간에 본문에 언급되는 단어 흡수를 선택하죠. 자, absorption이 들어가고요. 자, absorption. 그 다음에 뒤에는 in the 어디에서 다른 식물과의 경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competition이 들어갑니다. 자,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방법인데, 자, CB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망간의 흡수를 취하는 방법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 속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됐습니까? 자, 지금 마지막쯤엔 좀 빠른 속도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집에 가서 해주시고요. 자, 숙제는 165번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모의고사 마무리 됐고요.